대통령 임기가 이제 겨우 임기 반환점을 지났지만 지금 대통령 본인 또 영부인 리스크 때문에 시국이 좀 어수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벌써부터 광장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자, 바로 그 집회 현장에서 터지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경찰, 시위 참석자들한테 과잉 진압을 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자, 이 얘기 좀 해주시려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창민입니다. 자, 의원님 지금 좀 화면에 지금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 부상 입은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팔 깁스 예. 하시네요. 지금 집회 현장에 가셔서 경찰하고 그 시위자 중재를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다치게 된 겁니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그 민주노총에서 네. 진행된 한국 노동자 대회, 이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대회입니다. 1년에 네. 해마다 한 번씩 있는 대회인데 그때 처음부터 무장 병력이 다수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이게 위압적인 상황이라 좀 잘못하다 보면은 충돌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대회 중에 충돌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제가 달려갔고 거기서 중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좀 과잉 진압이 진행되면서 저까지 다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다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국회의원이라고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했죠. 제가 기동대원들 같은 경우는 예.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먼저 그 기동대장을 찾아가지고 제가 협의 요청을 했었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제시켜야 된다. 그리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고 밝히고 아하. 그 현장 부딪히는 현장에서 제가 예. 중간에 서서 이렇게 무리하게 진압하지 말아달라. 중재하러 가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 신분 밝히고 입법기관 예. 최고의 입법기관 국회의원이고 중재하러 갔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건데 네. 이 경찰 상황이 좀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집회도 뭐 많이 가셨으니까 어떤 점이 달랐었습니까? 그 이전의 집회에서는 대부분의 폴리스 라인, 그다음에 안전관리 그렇죠. 요원처럼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실제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어요. 네.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랬었는데 그날은 현장에 진입하는 데부터 통제가 시작되고 무장 병력이 다수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6,000명 정도. 경력 자체가 16,000명이 왔다고요. 예, 네. 그것도 전국에 있는 기동대를 다 다 모아가지고 강압적으로 집회 현장을 고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오늘 좀 분위기가 심상찮다. 아하. 그래서 언제든지 충돌이 벌어질 것 같으면은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규모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좀 과잉적인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데 경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법 집행이고 폭력 집회였기 때문에 당연하게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원래 매우 평화적인 집회였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경찰 병력이 진압 병력으로 다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회도 원래 4시에 대회가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4시 20분이나 되어서야 겨우 대회가 진행될 정도였고 대회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써 물리적으로 네. 차선 확보를 위해서 그 도로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해산 명령을 벌써 진행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하. 이렇게 뭐 여러 집회들도 있고 사실은 예전 뭐 8, 90년대도 아니고 또 이명박 정부 때도 아니고 네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집회 과정에서 경찰 물리력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렸고 또 최근 윤석열 정부에 들리긴 한데 이번에 유독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예. 물대포로 사망한 이후에 사실 평화 집회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집회 참여자도 그렇고 경찰도 자제하는 분위기였고요. 우리 촛불 집회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갔지 않았습니까? 네, 초기에는 그때도 차벽이 있었지만 네. 그
그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물리력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현저히 줄었었고 네. 심지어 그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도 네. 이렇게 무장 병력이 총 출동해가지고 처음부터 진압의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그때가 최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도도 저 안 돼서 이게 이런 보도가 왜 나왔나 싶었는데 이거 이런 거 문제 재발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이 물리적인 사태가 네. 공안정국을 시도하려고 하는 좀 그런 점이 엿보였다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도 제가 이제 부상당한 것을 떠나서 네. 어떤 공권력으로 인해서도 국민들이나 집회 참여자들이 다치면 안 된다. 다치면 안 되죠. 예,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 향후에 있을 대규모 집회에 국회 차원에서도 안전 관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심지어는 이 무장 병력이 이번에도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네.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예. 평화의 라인을 좀 쳐야 된다 이렇게까지 아니 뭐 요청을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다. 나가셨는데 국회의원 밀어가지고 지금 갈비뼈 다치고 발 다치고 다 다쳤지 않습니까? 네네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좀 뭔가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행정안전위에서도 이제 이 사고가 난 이후에 네. 경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런 조처를 요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려고 함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도 별도의 조치 계획 중인가요? 네, 제가 처음에는 네. 당시 상황이 다른 노동자들도 그다음에 경찰들도 서로 충돌 때문에 다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응급실에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이후에 조진호 청장이랑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안 되겠다. 다음에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휘부에 대한 고발 고소 조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발 고소 조치까지 하시겠다. 자, 한편 경찰 민주노총 집행부 상대로 내사를 진행했고 또 검찰도 민노총의 조합원들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뭐 이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 불법 점검 뭐 이런 식으로 시위 집회 관련해서 지금 네, 맞습니다. 문제를 삼은 거네요. 예. 그런데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물리적인 충돌이 야기할 정도로 좀 완강하게 집회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오히려 이것을 계획적인 폭력 집회로 몰아가기 위해서 네. 더 강압적으로 지금 수사와 조사까지 진행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어쩌면 분위기를 유도한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네. 뭐하지만 경찰이 이렇게 기동병력이 많이 가 있고 그러고서 딱 부딪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부딪혔으니까 너희들 범죄다, 공무집행 방해죄다라고 경찰이 또 수사하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요렇게 탁탁탁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 공안정국을 조성할 예전에요. 때 이런 그렇죠? 방식을 똑같잖아요. 그대로 활용했었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나 뭐 특히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기억해 보면 그렇게 분위기를 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갑자기 윤석열 정부 때 와서 자꾸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이제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네. 지금 분노한 민심이 모여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그것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기동작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명박 때 그 산성, 명박 네네. 산성을 명박 산성 표현했었죠. 만들고. 똑같은 것들 물대포 쏘고 네네. 그런 거 하고 똑같이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뭐 범죄를 유도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의 한 대학생들이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하다가 학교하고 충돌해서 경찰에 연행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데 이건 네.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부경대 학생들이 부경대학교 부산에 부산에 있는 부경대 학생들이 퇴진 국민투표 형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실제 국민투표가 아니라 이러한 여론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형식인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내에 경찰들을 진입시켜 제압한 사건입니다. 80년대입니까? 예, 그때 이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학교에 대규모 병력이 들어온 경우가 흔치 않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항의하는 행동조차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청하자마자 바로
경찰들이 투입돼서 연행해간 그런 이 사건입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을 감금하고 경찰 불러가지고 연행했다. 이게 진짜 지금 말씀대로 네네. 전두환, 그렇죠. 박정희 예. 그때 독재정권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학내 사찰, 네네. 학내 진입.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권 홍성이 오래 길어진다거나 그다음에 물리적인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경찰력이 투입돼서 상황이 종료될 이런 상황의 핑계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화적으로 그런 투표를 진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자 총장실에 가서 항의하고 있는데 그 연좌 홍성장을 가서 바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감금한 다음에 경찰 불러서 경찰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야,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데 이 보도를 다 못해서 이런 게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 네, 등등 이 다른 워낙 큰 사건들이 일들이 너무 너무 커서 많으니까. 이 분위기와 흐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예.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뭐 직접 이런 현장에 많이 가시니까 네. 이 현장에서 느낀 윤석열 정권, 이 정권의 문제점 뭐라고 보십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짚기는 어려울 거고 너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거 무능무도하고 이제 폭력적인 정권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와 민심 위반이 컸고 이에 따라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지금 공안정국으로 만들어가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도 이제 정권 퇴진 네네. 관련된 뭐 운동이나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탄핵주도 퇴진주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식돼야지 국민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고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뭐 좀 절박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가야 되고 국회에서는 탄핵과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책임 있게 정치인들이 나서는 이 두 가지 트랙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막 가셨을 것 같은데 특검법 네네. 가셔서 네, 당연히 표결하신 거죠?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회의가 앞으로 28일 날 아마 될 것 같은데 예정돼 그때 있습니다. 재표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정치 집단이고 정부면은 이 정도 되면은 합리적인 판단들이 이 표결에서도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은 공범적인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다른 뭐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탈하기보다는 중간에서 자기 정치를 통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오히려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그 사람들이 의원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은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반란을 일으킨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에 뭐 국회 또 의정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 안에 있으면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겉으로든 내심으로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위기의식은 가지고 있죠. 당연히 느끼겠죠. 국민들을 보지 않을 수 없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도 내부적으로 엮여 있는 거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윤석열 정권이 검찰과 권력기관을 통해서 본인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쉽게 움직이지보다는 그런 분위기도 좀 엿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믿음이 별로 안 간다 이렇게 저는 자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권을 만든 하나의 공범이고 둘은 너무 많은 것들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대를 요청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둘 다 살기 위해서 한동훈의 해법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보기에는 네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속이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데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얘기하려면 살기 위한 방식을 나의 방식으로 해야 우리가 둘 다 산다. 이 이야기를 은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둘만의 얘기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래서 이렇게 넘을 듯 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숙이고 가는 것은 더 이상의 기대를 하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자 집회도 계속 아마 뭐 내일도 네.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민주당 야권 집회도 있고 윤석열 퇴진 운동을 계속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또 의원님이 직접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주장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부탁드렸던 것은 저들이 원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광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저들이 폭력 집회를 원한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는 평화 집회를 우리는 지켜내야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네,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을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고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분노스럽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그다음에 가족들도 평화광장에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유지를 시켜달라 이렇게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더라도 우리의 네. 집회 방식은 평화롭게 할 것이다. 네네. 그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또 이 예전에 보면 막 맞불 집회도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날도 정광훈 있었습니까?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고 거기에는 무장병력이 안 투입되지 가죠.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자극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집회를 완수해야 된다. 맞습니다. 촛불 집회 기억하시겠지만 네네. 촛불 질 때 아무런 일 없이 그 많은 날이 네. 지나갔기 때문에 정권 퇴진이 되고 탄핵되고 됐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 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나 퇴진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계획도 사실 좀 민주당 사회민주당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야권에 요청을 하는 것이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실패하는 촛불혁명을 만들면 안 된다. 네. 많은 분들이 광장에 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바꿔봤자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런 박근혜 실망들이 있습니다. 2016년 때 그때 예, 그렇게 예. 나왔는데도 또 이래 됐다. 다시 이 또 윤석열 말씀이시죠? 정권이 아. 들어서는 걸 보고 그런 실망감이 있어서 나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도 저희가 탄핵연대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핵시키고 조기 종식시키는 데 머무르면 안 되고 네.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약속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회 대개혁 경로와 비전을 함께 보여줘야 된다. 이 이야기는 꼭 말씀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힘을 모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번 더 진일보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돌아오서는 안 된다. 예. 그 역할을 좀 사회민주당에서도 해주겠다. 예, 작은 정당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등등 진보 야당들이 함께 정말로 국민들이 다시는 실망하지 않는 대한민국 좀 더 이 불평등 사회를 바꾸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로 국민들이 안 나가겠습니다. 나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본회의에서 예. 국회가 나서야 된다고 외쳤던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22대 총선은 더 이상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는 게 그 민주주의지만 지금 22대 국회에서 야권에 다수의 의석을 준 것은 21대 국회처럼 무력하게 움직이지 말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책임지고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권을 퇴진시켜라. 이런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예.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